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갖기로 합의해 올 연말과 새해 초로 나눠 지원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74만 2천 건으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한인회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로 상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어 재신임받은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양당 지도부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갖기로 합의해 올 연말과 새해 초로 나눠 지원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고 올 연말 끝나는 추가 연방 실업수당을 재개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PPP 지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 악화에 따라 1조 내지 2조 달러나 투입하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새로운 협상에 돌입하고 있어 올해 안 시행에 성공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간밤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갖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wrote to Leader McConnell. He's the leader of the Senate. Now, today, we've had discussions and we're sitting down. We have to get aid. 슈머 대표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의 참모들이 19일과 20일 만나 진정으로 좋은 구호 법안을 가질 수 있을지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특히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측이 우리와 마주 앉기로 동의한 것 자체가 일종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에게 서명서안을 보내고 이번 주에 시급해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 양당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배악권을 대신해 자신이 협상을 이끌기로 한 만큼 일단 협상에는 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아직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을 내비치는 않고 있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적어도 2조 2천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5천억 달러로 한정하고 있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11일까지 연방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도 올 연말과 새해 초로 둘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늦어도 올 성탄절 선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돼 소급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13주분을 추가로 받아온 실업수당 연방 지원이 12월 말로 종료돼 1,2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업체 수백만 곳에 종업원 급여를 사실상 무상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도 재개하게 우선순위에 넣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 74만 2천 건으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일자리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연방 지원이 끊어지기 시작해 2,030만 명으로 84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경제 제한 조치들이나 부분 락다운까지 부과되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 경제 고용도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 한 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4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71만 1,000건보다 3만 1,000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감소해왔으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주 14,000여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4,2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는 11,400여 건으로 전주보다 86건 늘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15만 9천 건이나 접수돼 1,200여 건 늘어났습니다. 남부 루이지애나가 한 주일 만에 가장 많은 3만 3천 건이나 급증해 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동부 매사추세츠는 5만 2,100여 건이 신청돼 9,300건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텍사스는 3만 8천여 건으로 4,400건 늘어났습니다. 반면 일리노이는 4만 6,500건이나 신청됐으나 전주에 비해 2만 건 줄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도 2만 1,500여 건이 접수됐지만 전주보다는 9,9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조지아는 1만 9천여 건으로 4,700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별 레귤러의 경우 637만 명으로 전주보다 42만 9천 명이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차원의 추가 실업수당 등을 수령하고 있는 실직자 전체는 2,032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 84만 1,25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대폭 감소한 것은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지원이 끊기고 있기 때문이어서 또 다른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실직자 2,032만 명 가운데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637만 명이고 트럼프 연방 실업수당은 868만 명, 장기 실직자들로 최대 27주간의 수혜 기간이 끝나 13주 추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438만 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연방 실업수당이 6주간 제공되고 거의 종료되고 있어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버지니아의 경우 이번 주말인 21일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받아온 연방 차원의 13주 추가 실업수당이 중단되는 등 올 연말까지 완전 종료돼 400만 명이 넘는 장기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루시라 헬스가 개발한 이 진단 키트는 일회용 테스트로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처리와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집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일회용 검사 키트를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루시라 헬스에서 개발한 일회용 검사 키트는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루시라 검사 키트는 사용자가 스스로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후 약품이 든 병에 넣고 휘저은 뒤 카트리지에 넣습니다. 그러면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병원이나 진료소에 알려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초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루시라의 검사 키트는 $50이고 내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시라 헬스가 자체 실험한 결과 양성인 경우 94%, 음성인 경우 9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FDA의 이번 승인은 의료시설이나 검사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옵션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FDA는 거의 300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대다수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의료 전문가를 통해 첨단 장비를 이용한 검사 방식이었습니다. 혹은 집에서 면봉을 이용해 코에서 비강이나 타액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처리와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FDA는 성명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더 많은 미국민들이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인받은 검사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격리하고 의료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FDA는 루시아의 검사 키트를 진료소나 검사장에서도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현재 24개 이상의 회사가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기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FDA는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자가진단 코로나 검사 키트를 승인한 것은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라 헬스는 이번에 승인받은 검사 키트는 집에서 독감 자가진단 테스트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루시라는 이 같은 기술을 코로나 검사 키트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폴라박 회장이 이끄는 워싱턴 한인회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생활에 잠시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맥피어슨 스퀘어에서는 워싱턴 한인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폴라박 회장이 이끄는 워싱턴 한인회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거리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며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한인회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절 도시락은 총 250인분으로 칠면조 요리뿐 아니라 마스크와 손소독제까지 전달하는 세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 나눔 행사를 펼치는 워싱턴 한인회의 폴라박 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힘들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작은 도시락이지만 따뜻한 한 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웃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땡스기빙에 외수된 사람들을 저희가 한마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서브하기 위해서 유독 쌀쌀한 오늘 맥피어슨 스퀘어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던 노숙인들은 도시락과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자 반갑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노숙인들은 코로나로 몸과 마음도 힘들었는데 잠시나마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고 워싱턴 한인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We needed food and they was there for it and it's still there for us now today. His orchestration and ministry for the Korean organization in Washington D.C. today, and I'm a mental health person that's not been. 이번 행사는 주택과 상가 세틀먼 서비스 회사인 내셔널 세틀먼 서비스와 미션 BBQ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위와 코로나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진 거리의 이웃들은 따뜻한 추수감사절 음식을 나누며 어려운 시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모두 재신임받아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18차 회기에도 의회를 지휘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연방 상원 다수당이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실시되는 2명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로 바뀔 수 있고 2년 후에는 상하원 다수당이 모두 변할 수도 있어 이들 지도부의 앞길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020 미국의 선택에서 민주하원 공화상원의 다수당 지위가 일단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재신임받았으나 새해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로 파워 구도가 급변할 수 있어 앞날은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 분포는 현재 민주 221대 공화 209석, 미정 5석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의석을 8석이나 잃었고 공화당은 9석을 늘렸습니다. 연방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 50대 민주 48, 미정 2석으로 공화당이 1석 줄었고 민주당이 1석을 늘렸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번 선거에서 8석이나 빼앗겼지만 과반인 218석을 넘겨 다수당을 유지함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재신임하고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18차 회기에서도 2년간 같은 역할을 맡겼습니다. 민주당 상원은 다수당 탈환에 실패했지만 기회를 남겨놓은 척 슈머 상원 대표를 재선출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일단 유지함에 따라 자신의 재선전에서 살아 돌아온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를 그대로 위임시켰습니다. 또 하원 의석을 한인 여성 당선인 2명을 포함해 9석이나 빼앗은 성과를 주도한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도 재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연방 상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2명의 연방 상원의원들인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켈리 레플레 상원의원이 새해 1월 5일 민주당 후보들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모두 낙선하면 연방 상원 의석 분포는 50대 50이 되고 바이든 해리스 팀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게 돼 상원 다수당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워싱턴 정치권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독차지하게 되고 이번에 재신임받은 4명의 지도부의 위치나 퍼버도 급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2석을 놓고 겨루는 1월 5일 결선 투표에 공화민주양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2년 후인 2022년 선거에서는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목표와 전략을 벌써 수립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다면 버지니아 애넌데일에는 가보자 식당이 있습니다. 가보자 식당은 버지니아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한국식 일식당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메뉴로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마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겁니다. 여기는 항상 좋아요. 네, 그럼 가보자 식당의 매니저님 만나서 가보자 식당의 인기 비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보자 식당은 애넌데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식 일식당 중 한 곳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음식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 저희는 사시미만큼은 권장해 드릴 수 있고 믿고 맛있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드리는 것이 그게 좋은 비결인 것 같고 여태까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는 30년이 넘었지만 사시미는 진짜 언제든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위생에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요즘 같은 이 불황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종업원 일동 모두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또 오늘도 1시간 정도 브레이크타임 내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철저하게 1시간 이상 뭐 밤도 터뜨리고 무슨 이상한 총 같은 걸로도 연기 같은 걸로도 밤 이상하게 해서 1시간 정도 아주 엄청 진짜 겁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쾌적하고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네, 지금 제 앞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정갈한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데요. 매니저님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수산시장이라는 사심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어, 뭐 미루가이, 또 살아있는 광어, 전복 다 살아있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산 우니, 또 멍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시도 있고, 이건 사이드로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으로 사시미를 안 드시는 분은 탕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알고니탕, 대구탕, 뭐 고니탕.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심 때 오셔서는 10불, 12불 안에서 런치 스페셜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또 오셔서 투고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스페셜로 진짜 가보자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의미로 스페셜로 드리고 있으니까 점심 꼭 사시미 안 드셔도 박스나 탕이나
드시러 오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보자는 아무래도 생물을 취급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해산물을 공수해 오시는 비법 좀 말씀해 주시죠. 딜리버리 하는 친구가 메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뉴욕 가가고 생선차가 있어요. 산소부터 청결부터 아주 위생상 철저하게 딜리버리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서 오는 거는 확실하고 비행기 타서 오시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게 신선도 있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물 취급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오시면 돼요. 네, 너무 다 맛있어 보여서 어디에 젓가락이 먼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그래도 폴떡폴떡 숨쉬면 네. 화로부터 먼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광어를 쫀득거리고 광어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주 때깔도 좋은데요. 윤이 나죠. 네. 식감이 완전 틀릴 거예요. 이게 식감이 좋을 뿐 네네. 아니라 이렇게 단맛이 확 네. 퍼지는 게 일단 생물이니까. 신선하다는 게 진짜 네네.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추천드리는 블루핀 투나. 네. 그거는 그럼 김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순화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입에서 보면 또 살살 녹아요. 그 입에서 식감이. 녹는다는 게 이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복도 한번 드시고. 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복 한번 먹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너무 꼬들꼬들 맛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저쪽에 있는 스시를 조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뭘 먹어볼까요? 그거는 이제 마다라고 네. 도움 종류예요. 그것도 식감이 아주 오돌오돌하니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 준비되어 있고 롤 준비되어 있고 맛이 식감이 아주 또 그건 또 다른 맛일 거예요. 회도 아주 맛있는데 네네. 스시도 못지않게 맛있는데요. 네네. 강추예요 스시. 근데 이렇게 스시나 회 말고도 주변에 먹을 게 많아서 네. 아이들이 와도 굉장히 좋아할 것 네네. 같아요. 아이들도 또 매운 것도 못 먹고 또 이런 꼬막냉이들은 뭐 돈가스도 준비되어 있고 뭐 점심 같은 경우에는 런치박스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좋아들 하시고 우동도 있고 일단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물론 사시미지만 사시미를 못 드시는 분은 뭐 찜도 있고 탕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오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가보자 식당 단골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곳을 꾸준하게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꾸준하게 맛있고요. 싱싱합니다. 한국의 어느 횟집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북버지니아에서는. 여기는 항상 좋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옵니다.